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고? 죽기 전 엄마가 한 마지막 고백. 그래, 내가 너의 친엄마가 아니었어. 30년간 속았어. 그녀는 엄마가 아니었다. 선영는 자신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 38살의 선영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일상이 벌써 30년이 넘었죠.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 가을 저녁 무렵의 풍경입니다. 선주는 퇴근길에 마트에서 산 반찬거리를 들고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선영의 일과입니다. 선영아, 오늘도 늦네? 골목 어귀에서 만난 옆집 할머니가 선영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뒤로 어딘가 의미심장한 눈빛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선영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선영이 현관문을 열며 인사를 건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정옥이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어머, 우리 딸 왔네. 오늘도 늦었구나. 정옥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그런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69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몸으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요즘 들어 밤이 되면 기침을 많이 하시는 모습이 선영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선영은 부엌에 장봐온 것들을 풀어놓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김 대리가 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벌써 결혼해서 애까지 둘인데 나는 왜 아직도 혼자냐고. 정말 듣기 싫었어요. 나는 왜 아직도 혼자냐고. 정옥이 부엌으로 따라와서는 선영의 어깨를 토닥여줍니다. 그런 소리에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선영이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데. 때가 되면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정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정리하던 선영이 문득 돌아서며 말합니다. 엄마는 참 좋으시겠어요. 나 같은 딸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시집도 못 간 딸 때문에 속 타한다던데. 정옥의 눈가에 잠시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입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선영이 덕분에 살지. 선영이가 없었으면 엄마는 진작 외로워서 죽었을 거야. 그러면서도 정옥의 마음 한편에는 늘 무거운 짐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선영은 문득 어릴 적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사진이 왜 이렇게 없어요? 다른 집 애들은 돌잔치 사진부터 엄청 많던데. 우리 집은 정말 몇 장 없잖아요. 정옥의 손이 잠시 멈칫합니다. 감자를 깎던 칼이 살짝 떨립니다. 정옥은 잠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아이고, 그때는 돈도 없고 해서 사진 찍을 여유가 없었잖니. 그리고 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고.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선영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집니다. 선영이 6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기억조차 희미한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정옥에게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엄마도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혼자서 나 키우느라 정말 힘드셨을 텐데. 선영이 정옥의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정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옥에게는 선영이 모르는 더 큰 아픔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정옥이 말합니다. 우리 선영이 참 나 닮았다. 옆집 할머니도 그러시더라. 딸이 어머니를 꼭 빼닮았다고. 걸음걸이부터 말하는 것까지. 선영은 수저를 든 채로 고개를 갸웃합니다. 그런가요?
전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 사진이 없으니까 비교도 못 해보겠고요. 김치찌개 국물을 떠먹으며 선영이 다시 말합니다. 가끔 궁금해요. 내가 정말 엄마 닮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인지. 정옥이 밥알을 씹으며 천천히 대답합니다. 닮았지, 많이 닮았어. 특히 눈썹하고 입술. 어릴 때는 더 그랬는데. 정말 내 분신 같았다니까.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억이 없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선명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거의 없다는 것이 늘 이상했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인생이 시작된 듯. 엄마, 내가 어릴 때 어떤 아이였어요? 선영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습니다. 정옥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정말 착하고 순한 아이였어. 울음도 잘 안 울고 엄마 말도 잘 듣고. 그런데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걱정될 때도 있었어. 정옥의 기억 속에는 처음 선영을 만났던 그날이 선명하게 겁에 질려 울고 있던 어린 선영의 모습이. 그날 밤 선영은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어릴 적 기억들이 왜 이렇게 흐릿한지. 다른 사람들은 어릴 때 추억담을 줄줄 늘어놓는데 마치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기억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이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한 밤을 채웁니다. 문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모호한 불안감이 마음에 파고듭니다. 정옥 역시 자신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영의 질문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서류 봉투를 바라보며 지난 30년 동안 말 못한 비밀이 언젠가는 밝혀질 날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가을바람 소리가 유독 쓸쓸하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정옥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옥의 기침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절기 감기로 생각했는데 거친 기침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지에 묻어나는 붉은 핏자국을 보고서야 선영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병원 가봐야겠어요. 이건 보통 기침이 아니에요. 정옥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그냥 목감기야. 약국에서 기침약만 사 먹으면 돼.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반차를 내고 정옥을 억지로 끌고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폐암 말기.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은 어렵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년 정도로 보입니다. 정옥은 바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4인실 병실, 창가 자리에 누워있는 정옥의 모습이 갑자기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선영은 회사에 장기간 간병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상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선영에게는 어머니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곁에 있을게요. 병원 생활이 시작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로운 간호사가 정옥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간호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옥 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 순간 선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언니? 왜 간호사가 어머니를 언니라고 부르는 걸까요? 간호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당황하며 말을 바꿨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선영은 그 순간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를 복도로 불러내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방금 우리 어머니를 왜 언니라고 부르셨어요? 간호사는 더욱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간호사는 더욱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차트를 잘못 봤나 봐요. 하지만 선영의 예리한 직감은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정옥이 잠든 사이 병실을 나와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간호사님, 낮에 일 때문에 다시 왔어요. 혹시 우리 어머니 차트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나요? 간호사는 차트를 다시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데요. 다만 간호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보호자 관계란에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적네요. 선영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간호사가 어머니를 언니라고 부른 것, 그리고 평소에 느꼈던 어릴 적 기억의 공백들, 모든 것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영은 정옥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던 어머니의 사적인 공간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알아야 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들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들, 화장품들, 그리고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낡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선영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출생신고서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적힌 이름은 선영이 아니라 이유진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출생신고서였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유진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왜 어머니의 서랍에 다른 사람의 출생신고서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출생신고서의 생년월일이 자신의 생년월일과 똑같은 걸까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란에 적힌 이름들이 정옥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 서류가 자신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정옥의 다른 친척이나 지인의 것일까? 지인의 것일까요? 하지만 생년월일이 똑같다는 것은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선영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도로 넣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의문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진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진짜 이름이 이유진인 걸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인 걸까요? 정옥은 정말 자신의 어머니가 맞는 걸까요?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정옥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죽 한 그릇을 떠먹이며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말기암 진단을 받은 정옥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간절해져만 갔습니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선영은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병실에서 정옥을 돌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이유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간호사의 실수,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선영은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정옥과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엄마, 제가 어릴 때 이름이 정말 선영이었나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옥은 죽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어날 때부터 선영이었지. 하지만 정옥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혹시 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은 없나요? 이유진 말이에요? 그 순간 정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이름을 물어보는 거야? 정옥의 목소리가 경직되었습니다. 선영은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이름이 있었나 해서요. 정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그런 이름 모르고 너는 태어날 때부터 선영이야. 그런 이상한 질문 그만해. 정옥의 거부 반응이 오히려 선영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어머니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녹음이 잘 되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병실에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옥을 보자마자 그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왜 여기에? 정옥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에게 오빠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했던 어머니에게 형제가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영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더욱 붉혔습니다. 그 애, 아직도 곁에 있었구나. 선영은 할아버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옥 어머니의 딸 선영이라고 합니다. 선영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선영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컸어. 할아버지의 말투는 마치 선영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선영이가 있으니까 조심해서 말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감정이 북받쳐 올라 제대로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정옥아, 이제라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아이에게는 알 권리가 있어.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한다는 걸까요? 정옥이 병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빠, 제발. 지금은 안 돼요. 정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정옥아, 너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이 아이 혼자 남겨두고 갈 건데 진실도 모르게 두고 갈 거야? 선영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뭐가 있다는 거죠? 할아버지는 선영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얘야, 너는. 그 순간 정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병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간호사가 소리를 듣고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정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깜짝 놀란 것뿐이에요. 간호사는 정옥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야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사이 할아버지와 정옥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옥아, 이 아이는 너희. 정옥이 고개를 저으며 제지했습니다. 오빠, 제발요.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선영은 답답함에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자신만 모르게 하는 걸까요? 할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에 대한 이야기라면 제가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할아버지는 정옥의 눈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얘야, 너는. 정옥이. 그 순간 정옥이 또다시 제지했습니다. 오빠.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옥아. 하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가 알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할아버지는 말을 마치지 못하고 병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옥이의 무엇이라는 걸까요? 왜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다. 선영은 정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숨기고 계시는 거예요? 저에 대한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정옥의 옆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날 밤 병실에서 잠을 자면서도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에 대한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선영은 그날 이후 며칠 동안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기다려보기도 하고 간호사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할아버지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옥에게 직접 물어봐도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진실을 향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은 우연히 병원 카페에서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할아버지는 선영을 보자마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선영이구나. 어떻게 여기에? 선영은 할아버지 앞에 앉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저에 대한 무언가를 숨기고 계시는 거 맞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얘야,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기에는 너무 충격적일 거야. 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정옥이는 너의 친어머니가 아니야.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게 되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럼 정옥 어머니는 누구세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옥이는 너의 이모야. 친어머니의 동생이지. 선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뻗쨌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어머니라고 믿고 살아온 사람이 실제로는 이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 진짜 어머니는 어디에 계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너의 친어머니는 너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너를 버리고 떠났어. 그때 너는 겨우 5살이었지. 선영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진 아이였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이모였다는 것.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럼 제 진짜 이름은 뭔가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유진이야. 너의 원래 이름은 이유진이었어. 선영은 며칠 전 발견했던 출생신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역시 그것이 자신의 것이었던 겁니다. 왜 이모가 저를 키우게 된 거죠? 할아버지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욱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온 거야. 그리고 자신이 친어머니인 것처럼 속이고 키운 거지. 출생기록도 바꾸고 이름도 새로 지어줬어. 선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감사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욱이 자신을 구해준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30년 동안 속여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알고 있어. 하지만 정욱이가 너무나 간절히 부탁해서 모두 비밀로 해왔지. 그날 밤 선영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선영이 아니라 이유진.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 허무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이 없던 이유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5살에 모든 것이 바뀌었으니까요. 다음 날 회사에 나간 선영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선영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선영은 대충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어디선가 소문이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친엄마가 아니래. 원래 버려진 애를 이모가 키운 거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산 거잖아. 직장 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선영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누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이 사실을 퍼뜨린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사무실에서 시선을 받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선영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 정말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게? 선영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인하자니 거짓말이고 인정하자니 더 큰 소문의 빌미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일을 왜 물어보세요? 선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욱이는 너를 친딸처럼 여겼어. 아니, 친딸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지. 왜냐하면 내가 버려진 아이였으니까 더욱 지켜주고 싶었던 거야.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선영의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료진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정욱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선영은 정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어머니의 손을 잡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선영이 정욱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제가 엄마를 원망한 거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욱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밤을 정욱의 곁에서 보냈습니다. 30년 동안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아플 때 밤새 간병해준 정욱, 학용품 사줄 돈이 없어서 미안해하던 정욱, 선영의 작은 성취에도 누구보다 기뻐해주던 정욱. 모든 것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새벽 4시경, 선영은 정욱의 손을 잡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에 느껴지는 작은 움직임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욱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 선영이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욱은 선영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영아. 정욱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선영은 정욱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불러드릴까요? 정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정욱의 눈에는 무언가 간절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욱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선영은 정욱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정욱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너를 속인 것 정말 잘못했어.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는 다 이해해요. 하지만 정욱은 계속해서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알아야 해. 진짜 진실을. 정욱이 힘겹게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내 진짜 엄마가 아니야. 선영이 정욱의 손을 더욱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다 들었어요. 엄마가 제 이모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정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직접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정욱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숨겨온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선영아, 너를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해. 정욱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작고 무서워하고 있었어. 내 친엄마가 너를 두고 떠날 때 너는 계속 울고 있었지. 선영은 정욱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엄마 마음이 너무 아팠어. 어떻게 저런 작은 아이를 혼자 둘 수 있을까 하고. 정욱이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돌봐주려고 했어. 내 친엄마가 마음을 바꿔서 돌아올 줄 알았거든. 정욱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 그리고 너는 점점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선영이 정욱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결심했어. 너를 진짜 내 딸로 키우겠다고. 정욱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서도 바꾸고 이름도 새로 지어줬어. 이유진에서 이선영으로. 왜 선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선영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욱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하고 영리하게 자라라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뜻이었어. 선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이름에도 정욱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정욱이 힘겹게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도 너 때문이었어. 선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 전혀 후회하지 않아. 너를 키우는 게 엄마에게는 가장 행복한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으셨잖아요. 선영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정욱이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행복했어. 너를 보면서 사는 게 엄마에게는 최고의 행복이었어. 정욱의 진심이 선영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정욱이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놀라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욱이 기침을 멈추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선영아, 너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선영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엄마는 안 죽어요. 하지만 정욱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너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어. 정욱이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엄마가 키운 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야.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야말로 엄마 같은 분을 만난 게 행운이에요. 비록 제가 엄마의 친딸은 아니지만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사랑은 진짜였어요. 정욱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어. 정옥이 선영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어. 정옥과 선영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선영은 정옥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함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정옥이 점점 더 약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소중한 딸이야. 정옥의 말이 선영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훔치며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선영이 정옥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정옥도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우리 선영이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30년 동안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도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옥의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놀라서 정옥을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정옥의 의식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고 각종 장비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정옥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간호사들이 선영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선영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감사함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정옥과 마지막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옥이 자신에게 해준 사랑을 평생 기억하겠다고. 응급실의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선영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되셨어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영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정옥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정옥이 선영을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영은 정옥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옥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이 힘겹게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고 했습니다. 선영이 말렸지만 정옥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정옥의 목소리는 더욱 약해졌지만 또렷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그 말을 하면서 정옥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영이 정옥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행복했어요. 엄마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정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속인 거 정말 미안해.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다 이해해요. 정옥이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정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후회 전혀 없어.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혈연이 아니라고 해서 사랑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택해서 사랑해준 정옥의 마음이 더욱 깊고 진실했던 것입니다. 엄마, 저도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엄마는 제 진짜 엄마예요.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옥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정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옥이 갑자기 무언가 기억난 듯 말했습니다. 서랍에 봉투가 있어. 그 안에 내가 어릴 때 쓴 편지들이 있어. 선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쓴 편지요? 정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린이날에 엄마한테 써준 편지들 엄마가 다 모아뒀어. 선영은 그런 편지들이 있었다는 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이 그 편지들을 소중히 간직해왔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엄마가 힘들 때마다 그 편지들을 읽었어. 그러면 힘이 났어. 정옥의 목소리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선영이 정옥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위해 편지를 써드릴게요. 매일매일 써드릴게요. 정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너만을 위해 살아. 정옥의 말에는 진심 어린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이 선영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너한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정옥이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고맙다는 거야. 엄마를 딸로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선영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정옥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입장인데 정옥이 오히려 자신에게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저를 선택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정옥이 선영의 뺨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었지? 선영이 정옥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대고 말했습니다. 네, 엄마.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가족일 거예요. 정옥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갑자기 정옥의 호흡이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유지장치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선영은 정옥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정옥도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선영이. 정옥의 눈이 천천히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정옥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안녕히 가세요. 저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어요. 당당하고 강하게 살겠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병실에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생명유지장치에서 나오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와 정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옥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선영은 정옥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평화로움도 느꼈습니다. 정옥과 마지막까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서로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옥의 얼굴은 고통스럽지 않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정옥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선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옥이 자신에게 남겨준 사랑과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들이 앞으로 살아갈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료진이 정옥의 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마지막으로 정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옥이 자신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을 평생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살겠다고. 정욱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욱의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정욱을 진심으로 아끼던 사람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 병원 간호사들,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와서 정욱을 기렸습니다. 선영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으며 정욱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욱을 따뜻하고 선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욱 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남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옆집 할머니가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선영 씨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지. 하지만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셨어요. 선영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정욱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선영은 정욱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의 방에 들어서니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적막함이 밀려왔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정욱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선영은 정욱이 즐겨 입던 카디건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도 정욱의 향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 선영은 정욱이 말했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선영이 어릴 때 쓴 편지들이 정말로 들어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삐뚤빼뚤 쓴 글씨들, 예쁘지 않은 그림들이 그려진 편지들이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엄마 아프지 마세요. 같은 순수한 마음들이 담긴 편지들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의 마음들이 그 편지들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욱이 이 편지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고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들 맨 아래에는 정욱이 쓴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영이에게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정욱의 익숙한 글씨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선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써놓는다. 엄마는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어. 내가 엄마를 엄마라고 불러줄 때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너는 엄마에게 삶의 이유이자 희망이었어. 선영은 편지를 읽으며 정욱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속인 것은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내 딸로 키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 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어.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어. 정욱의 마지막 메시지가 선영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영아, 엄마가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선택받은 아이야. 엄마가 선택한 소중한 딸이야. 그리고 언젠가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와줄 기회가 생길 거야. 그때는 엄마가 너에게 해준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길 바래. 선영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슬픔과 감사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정욱이 자신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선영은 그날부터 정욱의 유품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정욱과 자신의 사진들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 사진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찍은 소중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선영은 앨범 첫 페이지에 글을 써넣었습니다. 정욱, 그리고 이유진. 우리 진짜 가족이었다.
정옥이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지나고 선영은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동네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옥이 자신에게 보여준 무조건적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가족이 없거나 외로운 어르신들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첫 봉사활동 날 선영은 요양원에서 혼자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가족들의 방문이 거의 없어서 늘 외로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며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선영이라고 해요. 앞으로 자주 뵐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내가 와주니까 마음이 따뜻해진다. 선영은 그 순간 정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정옥이 자신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옥이 자신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정옥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엄마가 저에게 해주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별들 중 하나가 정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옥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며 응원해주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옥의 사랑이 자신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테니까요. 선영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이유진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이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자랐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소중한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정옥이 자신에게 준 사랑을 바탕으로 선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